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 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2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맛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나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해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빔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난 이미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난 부분은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신우 결혼식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죠. 문제의 시작은 신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댁에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자 생활이 바쁜데도 시모가 식구들을 강제로 시댁에 불러 모았었죠.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신없이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불만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길래 모두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시모가 입을 열었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게 전화 통화로 해도 충분한 거였고 일부러 시댁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시모는 얼굴 보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두고 신우 결혼식 날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신우 결혼식이 뭔 대수냐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결혼식 때는 알아서들 하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신우 결혼식만 예민하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이 오빠면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 번뿐인 결혼식 너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써야 되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식 그거 참석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시간 빼서 잠깐 얼굴 보여주는 건데 저보고 지금 하객들 접대하라고요? 하객들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너 결혼식 날 내 막내딸이 하객들 챙기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뻔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일정이 바쁜데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줄 만큼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일 한가한 형님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면 되겠네. 그리고 헬퍼 이모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식 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굳이 나서서 아가씨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날 도와줄 수 없어요. 결혼식 날 때도 얼굴 잠깐 비추고 가야 하니까 어머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결혼식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집 부려서 한자리에 모았으면
적어도 음식 정도는 준비해 주셨어야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속쓰리게 과일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아, 그러면 되겠네. 형님 어머니께서 식모일 하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파출부 일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럼 뒤처리 해주는 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실 텐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저희 집안이야. 아시다시피 사자 집안이라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딱이겠구만.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괜히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 오히려 결혼식에 방해만 된다니까요. 재수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내리깔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는 재수씨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대놓고 거절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건데, 똑같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수씨는 사자 직업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 동생이랑 친정 덕 보면서 살 거야? 친정이 사자 집안이라 돈 좀 번다고 재수씨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재수씨 집안이 잘난 거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개념 없어 보이더니 이젠 아주 막말을 일삼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나이 먹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건데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부른 줄 아니? 결혼식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막내딸 결혼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거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1번 하는 결혼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하마. 시모가 신우 결혼식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건 만난 지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었지만 서로가 알아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 예비신랑 부모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났다곤 하는데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해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우와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또 다른 뭔가 있을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비신랑 집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2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허락한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의 예비신랑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였고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미 남편이 어떤 회사인지 전부 다 파악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볼 정도로 시모의 걱정을 덜어줬었는데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한다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신우의 결혼식 날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일찍 서둘러 식장을 찾아갔어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꽉 채울 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옆에 있던 헬퍼분께서 신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식이 시작할 때쯤 늦게 오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장에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곧 준비되어 있는 하객들 식사 시간이고 그와 동시에 패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서내외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도 끝났는데 식장에 뭐하러 있냐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면서 동서가 저를 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시모와 저희 남편이 했던 말 기억 안 나냐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냥 형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도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 하객들 식사 시작하면 패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자리를 동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시간 조절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나중에 동서가 도움받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보자 하니까. 형님,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 밑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랑 형님은 애초부터 급이 달라요. 식모딸 주제에 사짜 집안인 나한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그 입 좀 다물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돈 줄 테니까 손님 접대 졌단 건 너나 해.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마주칠게. 그래 이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나를 우습게 봐? 우리 첫째 오빠가 의사고 둘째 오빠가 변호사야. 꼴랑 결혼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떠는 이 집안도 문제지만 융통성 없는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동서는 혼자 흥분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지갑에서 꺼낸 수표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저는 할 말을 잃었었고, 동서는 제 얼굴을 향해 수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황스러워 개념 없는 그런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풍이 동서와 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풍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시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와 동서는 당황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다른 때보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잠깐 패백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작은 며느리, 방금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다시 뱉어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 같은데? 너희 집안이 잘 나가면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사돈분들이 가르치던? 너희 오빠들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어디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냥 날백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오늘 패백실에서 곱게 나가지는 못할 줄 알아라. 방금 네가 큰며느리한테 뺨을 올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너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니?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만 지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무릎을 꿇든지 하죠. 저리 비키세요. 시모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동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리를 치자 최대한 참고 있던 시모가 그런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패백실 안에서 동서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동서도 당하지만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 좀 전의 상황들로 인해 안 좋아진 감정 때문인지 저까지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순식간에 패백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2대1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제가 동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렸고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신우와 예비신랑 가족분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신우는 경악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서방님이 패백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식사가 진행되면 패백도 동시에 진행된다던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저기 설치되어 있는 캠코더로 패백실 안의 상황이 전부 식당에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도대체 왜 다들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장 그 손들 안 놔? 결혼식 참석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려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서를 보고만 있었는데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신우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라며 한마디 꺼내는 순간 동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객들과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의 뺨에 손을 올렸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양뺨에 올려쳐 버렸습니다. 패백을 하기 위해 환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가 뺨을 친 순간 신우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시몬은 이성을 잃어 동서를 그대로 패백실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서방님 또한 동서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눈이 돌아버렸고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는 시댁 식구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서의 가족분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신우 결혼식장을 망친 것과 이 문제로 파혼까지 된 상황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동서의 가족들이 시댁으로 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결혼식이 파투 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부 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일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소문 떠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억지로 했을 경우 그걸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제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좋게 넘어가 주신 적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들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법적으로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제 딸이 파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안 꼴을 보더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을 무효 처리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저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딸은 지금 이 문제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른한테 막말하고 수표로 저희 큰며느리 얼굴을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 난리를 쳤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저 개념 없는 사돈의 딸내미 또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겁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옳고 그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의사고 변호사라면서 기세등등해서 막 나간 행동을 하는 건 저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제 작은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내 동생이 뺨을 맞았는데 어느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의 가족분들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닌 사돈 따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비록 하기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면 도와줘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돈 집안의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결정을 하셨을 테니 저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혼자 처리해라. 사돈께서 선처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선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알겠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뇨. 저는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언제까지 너희 오빠가 네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도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엄마! 내가 그 차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지금 내 전부를 빼앗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싫다고 얘기한 것뿐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다니까. 엄마까지 내 편이 안 돼주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고. 너희 아빠는 금전적인 지원 해수는 물론 전륜을 끊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여기로 온 거라고. 너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 네가 진심으로 저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머니한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서 내외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끝으로 법적인 남남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이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과 결혼할 당시 아이도 생각 중에 있다고 얘기해놓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도가 돌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미루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도 시모는 동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도와줬었는데 동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지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동서는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던 터라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남에게 수표로 뺨을 허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서는 매일같이 시댁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만 동선의 가족분들이 받아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선의 가족들의 품으로도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쪽 집안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혼자가 된 동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뒤늦게 깨달았네요. 가족이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우 결혼식 날 힘든 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서 아주 잠깐 부탁한 거였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됐는데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더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앞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람 선처해줘봤자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